2026년 2월 5일,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죠. 아마존의 2025년 마지막 분기 실적 발표 말입니다. 시장은 당연히 또 한 번의 엄청난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줄다리기가 보여요. 한쪽에선 클라우드와 AI라는 거대한 성장 엔진이 막 돌아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그 엔진을 돌리기 위한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이 회사의 현금 흐름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곧 발표될 아마존의 성적표를 통해서 이 거대 기업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핵심 질문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냥 단순히 숫자 몇 개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시장, 이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아마존이 지금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뭐랄까 그런 순간이 될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장밋빛 전망 뒤에 숨어있는 진짜 과제는 뭘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월스트리트가 깔아넣은 기대치, 이 숫자들부터 한번 보죠.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걸 그냥 나열하기보다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서는 4분기 매출이 2,11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270조 원이 넘는 돈을 벌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이상 늘어난 수치죠. 네, 매출 규모도 엄청나지만 사실 시장이 더 주목하는 건 수익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겼냐 하는 부분이죠. 영업이익률을 거의 12% 가까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존처럼 소매업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한테는 정말 대단한 수치거든요. 단순히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 성장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장사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체질이 바뀐다는 건 혹시 돈을 버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 중심에 바로 아마존 웹 서비스, AWS하고 광고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아마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만들어내요. 아무래도 물건 팔아서 남기는 마진보다 클라우드 서비스나 광고 플랫폼으로 버는 돈의 수익성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죠. 시장은 이 두 고수익 엔진이 이번 4분기에도 아마존 전체의 수익성을 끌어올렸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월스트리트가 이렇게 낙관적인 데에는 분명 근거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직전 분기, 그러니까 3분기 성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이겠죠. 네, 지난 3분기 실적이 시장에 아주 강한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특히 하이라이트는 단연 AW였어요.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나 증가했는데 이건 2022년 이후 가장 빠른 성장세였거든요.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뭐랄까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근데 AWS가 중요한 건 단순히 성장률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AWS의 회사 내 위상. AWS는 아마존 전체 매출의 한 15% 정도를 차지하지만 영업이익에서는 무려 60%를 책임집니다. 말 그대로 AWS가 웃어야 아마존 전체가 웃는 그런 구조인 셈이죠. 광고 사업도 빼놓을 수 없고요. 3분기에 24%나 성장하면서 주력 사업인 소매 부문은 성장률을 그냥 가뿐히 앞질렀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아마존 사이트에서 물건 검색할 때 맨 위에 뜨는 그 광고들이 이제는 정말 무시 못할 현금 창출원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광고는 그냥 부가 사업이 아니라 AWS와 함께 아마존의 수익성을 책임지는 또 하나의 핵심 엔진이 됐어요. 이 두 엔진이 힘차게 돌아준 덕분에 3분기에도 전체 매출이 13%나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럼 가장 빛나는 별 AWS 이야기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3분기에 20%라는 놀라운 성장률. 투자자들의 가장 큰 질문은 이거겠죠.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까? 특히 아직 매출로 잡히지 않은 계약금, 그러니까 수주잔고가 2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건 AI 서비스를 수려는 기업들의 수요가 마르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경쟁 구도예요. AWS의 20% 성장은 그 자체로 정말 대단하지만 이걸 경쟁사랑 비교해보면 이야기가 좀 복잡해져요. 같은 기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가 40% 성장했고요. 구글 클라우드는 34% 성장했습니다. 잠깐만요. 성장률만 놓고 보면 AWS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빠르게 크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수치상으로는요. 아니, 이건 좀 AWS가 시장 지배력을 잃고 있다는 위험 신호로 봐야 할까요? 1등 기업의 여유가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섣불리 그렇게 단정하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AWS의 전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똑같이 100억 달러 매출이 늘어도 성장률은 더 낮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규모의 효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이 이제 단순히 누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의 차원을 넘어서 생태계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거죠. 생태계 전쟁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기업들이 이미 쓰고 있는 오피스 365나 윈도우 서버 같은 막강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무기로 삼고 있는 거예요. 기존 고객들한테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로 넘어오시면 이런저런 혜택을 드릴게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거죠. 구글은 또 검색과 유튜브, 안드로이드에서 나오는 방대한 데이터와 AI 기술력을 앞세우고 있고요. 이건 그냥 서비스 경쟁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총동원한 전면전인 셈입니다. 아, 그렇다면 아마존은 전자상거래라는 자신들의 생태계로 이 전쟁에 맞서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때 경영진의 발언이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우리 성장률이 얼마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 치열한 생태계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가격 정책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리고 그 2천억 달러짜리 수주 잔고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제 매출로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은 여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화려한 성장과 치열한 경쟁, 이 모든 것에는 당연히 비용이 따르겠죠.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아마존의 투자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데이터 센터 짓고 서버 사고 하는 자본 지출, 즉 캐펙스로 쓴 돈이 이미 899억 달러, 연간으로는 1250억 달러에 달할 거라고 하더군요. 네. 심지어 CFO는 내년에는 이보다 더 쓸 거라고 예고까지 했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실적 발표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막대한 투자가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문제죠. 사실 지난 3분기 실적에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지표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잉여 현금 흐름이었어요. 잉여 현금 흐름이라면 회사가 사업으로 번 돈에서 비용이랑 투자를 다 빼고 순수하게 남은 현금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기업의 진짜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잉여 현금 흐름이 지난 1년 동안 전년 대비 69%나 급감해서 148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잠깐만요. 69% 급감이요? 와, 아니, 그 정도면 거의 비상등이 켜져야 하는 수준 아닌가요? 웬만한 다른 회사 같았으면 이거 주가가 폭락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아마존은 이런 숫자를 용납받고 있는 거죠? 정말 예리한 질문이세요. 그게 바로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가진 특수성입니다. 시장은 아마존이 의식적으로 단기적인 현금 흐름을 희생하고 그 돈을 전부 미래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갬블에 쏟아붓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이익을 거의 안 내면서 물류센터랑 기술에 투자해서 결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장악했던 전례가 있으니까요. 아, 투자자들이 지금의 AI 투자가 그때와 같은 패턴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다만 이번에 거는 판돈의 규모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갬블의 규모, 체감할 수 있는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작년 11월에 아마존이 3년 만에 처음으로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어요. 외부에서 돈을 빌렸다는 뜻이죠. 이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만으로는 이 엄청난 투자 속도를 감당하기 벅차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AI에 투자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는 건 대체 언제부터입니까? 하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군요. 엄청난 투자 부담을 줄이면서도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자체 AI 칩 개발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비싼 칩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만들어서 비용도 아끼고 새로운 사업 기회도 만들겠다는 계산이겠죠. 맞아요. 트레이니움과 인퍼런시아라는 칩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비유하자면 AI라는 경주에 참가하기 위해 남의 회사 엔진, 즉 엔비디아 칩을 사서 쓰는 동시에 우리만의 맞춤형 고성능 엔진을 직접 개발하는 것과 같아요. 트레이니움은 차고에서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강력한 엔진이고 인퍼런시아는 실제 경주 트랙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달리는 데 특화된 엔진인 셈이죠. 아마존은 특히 최신 칩인 트레이니움2가 경쟁사 하드웨어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40%나 뛰어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AI 스타트업 엔스로픽이죠. 이 회사가 아마존의 트레이니움 칩을 최대 100만 개까지 사용하기로 한 건 아마존의 자체 칩 성능을 시장에 입증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엔스로픽이라는 거물급 고객 하나만으로는 이 막대한 칩 개발 비용을 정당화하고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산에 도전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결국 이 전략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그리고 다양한 고객들이 아마존의 자체 칩 생태계로 들어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아무리 좋은 엔진을 만들어도 그걸 사서 쓰는 고객이 없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마치 애플이 자체 칩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아마존도 자신들의 클라우드 고객들을 자체 칩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엔스트로픽 외에 또 다른 의미 있는 고객사 확보 사례가 있는지를 유심히 지켜볼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멋진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에서 그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고객들이 우리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 시점인 거죠. 흥미롭네요. 모두가 AI, 클라우드 같은 첨단 기술에만 주목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쩌면 아마존의 본질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잊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바로 소매유통 사업 말이에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AI에 대한 거대한 투자 스토리가 워낙 화려해서 가려져 있지만 아마존의 근간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이죠. 그리고 이 소매 사업은 단순히 현금을 벌어다주는 역할을 넘어서 아마존의 AI 전략의 핵심적인 양분을 공급하고 있어요. 자양분을 공급한다고요? 소매 사업과 AI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아마존닷컴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전 세계 수억 명의 소비자들이 무엇을 검색하고 무엇을 장바구니에 담고 무엇을 구매하는지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가 쌓이는 거대한 데이터 실험실입니다. 이 데이터는 아마존의 광고 사업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AI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핵심적인 연료로 사용돼요. 순수 클라우드 기업인 경쟁사들은 가질 수 없는 아마존만의 독보적인 자산인 셈이죠. 아하, 결국 데이터가 AI 시대의 석유라면 아마존은 세계 최대의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군요.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을 때 아마존의 소매 사업은 방어적인 역할도 훌륭히 해냅니다. 사람들이 비싼 명품이나 자동차 소비는 줄여도 아마존에서 저렴한 생필품이나 작은 사치를 즐기는 소비는 계속하거든요. 특히 아마존의 자체 브랜드, PB 상품들은 더 저렴한 대안을 찾는 소비자들을 아마존 생태계 안에 묶어두는 강력한 자물쇠 역할을 하죠. 이 튼튼한 집토끼 사업이 있기에 아마존이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기대와 우려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월스트리트의 최종 평가는 어떤가요?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아마존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건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압도적으로 낙관적입니다. 현재 아마존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71명인데 그중 67명이 강력 매수 또는 매수 의견을 내고 있어요. 중립이나 매도 의견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죠. 목표 주가도 많이 올랐겠네요. 네, 3분기 실적 발표 전만 해도 평균 목표 주가가 267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93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주가보다 약 20%는 더 오를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은 아마존이 지금 겪고 있는 현금 흐름 악화나 치열한 경쟁 같은 문제들을 뭐랄까 성장통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단기적인 고통보다는 AI 시대의 최종 승자가 될 거라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훨씬 더 큰 점수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월 5일 아마존의 실적 발표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줄다리기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클라우드의 왕좌를 지키려는 AWS와 무섭게 추격해오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간의 성장률 전쟁. 둘째, AI 시대의 패권을 잡기 위한 천문학적인 투자와 그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현금 흐름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 AI 칩이라는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가 과연 실질적인 고객 확보라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증명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아마존은 AI 칩 설계부터 데이터 센터 구축,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까지 AI 생태계의 시작과 끝을 모두 장악하려는 거대한 야망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그 엄청난 투자가 드디어 달콤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희망적인 신호탄이 될까요? 아니면 천문학적인 비용 압박이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위험 신호가 될까요?
이번 발표는 바로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시장의 첫 번째 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